채송화의 홀리스틱 루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두 번째 이야기. 10번째 후회.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당뇨병을 계기로 하루에 10km를 산책하는 이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얼굴이 생생히 떠오를 만큼 인상 깊은 환자였다.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도 체력을 요하는 운동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데 할아버지는 말기암에 걸려서도 매일 하는 산책을 절대 거르는 법이 없었다. 거리는 많이 줄긴 했지만 말이다. 걷는 게 참 좋아요. 마냥 걷다 보면 좋지 않은 생각도 다 잊을 수 있죠. 그리고 산책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을. 또 다른 환자 Y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마냥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건강보다 회사 일이 우선이었죠. 술자리 접대가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일은 예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에 걸렸지만요. 지금은 걷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사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권했을 때는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운동화를 신고 걸어보니 신기하게도 참 재밌네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까지 산책하는 게 낙이랍니다. 말기암으로 괴로워했던 60이 넘은 환자는 젊은 시절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렸다. 일은 Y의 모든 것이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와도 사무실로 향했고 체력이 떨어져 걸음을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직을 희망했다. Y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일이 아닌 다른 데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Y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밖에 없었다. 만약 또 다른 인생의 묘미를 알았더라면 그녀의 고통은 한결 줄었을지도 모른다. 일만 하느라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물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일부러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꾼다면 취미 하나 정도는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삶의 기쁨을 느낀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이다. 긴 세월 동안 놀이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 모습에 후회는 없다. 11번째 후회.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젊고 건강할 땐 자신이 원하면 언제라도 훌쩍 떠날 수 있다. 나도 건강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와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는 단단한 어깨가 영원하리라 여긴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누구에게나 병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프면 짐을 꾸리는 일조차 버겁다. 더구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 되고 만다. 내 주위에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많았다. 구경하고 싶은 장소가 해외, 아니 국내라도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기는 무척 어렵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배나 비행기를 타고 먼 여행지를 찾아가는 과정에는 기운이 다 빠져 정작 가보고 싶은 곳에 도착해서는 여행을 즐길 만한 여유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예전에 식도암 말기로 심하게 토열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비행기로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희망했다. 그때 항공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기억이 난다.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산소의 양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야 했다. 이렇듯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가 여행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 까다로운 절차와 번거로운 준비 사항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할 때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려운 현실을 수없이 만나본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민이 없어도 떠나라. 여행은 모든 후회를 말끔하게 씻어줄 것이다. 12번째 후회.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어느 날 나는 간호잡지에서 어느 소녀에 대한 사연을 읽었다. 소녀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17살의 여고생이었다. 어쩌면 이 글을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른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작별 인사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 이 병을 이겨내고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고마워. 나를 위해 같이 아파하고 또 울어준 모든 사람들. 정말 고마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법이다. 힘과 용기를 주고 싶어 한다. 누군가 또 무언가를 위해 의미 있는 죽음이 되고 싶은 꿈을 꾼다. 나의 삶과 죽음도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적어도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들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들은 모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을 살아온 증거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나는 어느 노 화가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이 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화가는 왕성한 창작 의욕을 불태웠다. 예술가의 집념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화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불꽃을 화폭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려고 할 때 제자가 스승의 임종 순간을 화폭에 담았다. 온기가 사그라져 가는 스승 곁에서 한 인간의 뜨거운 열정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기 위해 제자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다. 병실의 공기까지 묘사하려는 제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노 화가의 혼이 제자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노 화가가 그 제자 입장이었더라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폭에 담았으리라. 어느 학자는 자신의 연구 생활을 서적으로 남겼다. 어느 여의사는 어릴 적부터 떠나기 직전까지의 인생을 시로 남겼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살아왔음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건강할 때 인생의 총정리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60, 70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다. 왜냐하면 언제 죽음의 사신이 당신을 데려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면 실감할 테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자신의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도 어설프게나마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양한 글감과 화제거리를 뽑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번 통감한다. 하지만 힘이 들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남기는 과업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격려하고 도닥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생명이 사라져도 자신의 과업은 오랫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진실을 깨달을 때 인간의 힘과 의지는 더 강해진다. 거창한 총정리가 부담스럽다면 가족들에게나마 자신의 존재를 남기는 일 정도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이다. 13번째 후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세상은 고통과 고뇌로 넘쳐난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부딪히는데 이런 팍팍한 현실을 놓고 보면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한편 살아 숨쉬는 동안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도 있다. 이를테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때가 그렇다. 여러 가지로 아직 미숙한 나는 깨달음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생과 사는 참으로 경이롭다고 생각한다. 삶과 죽음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 때문에 절대 선 혹은 절대 악으로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행복의 정점을 지나면 다음에 오는 손님은 불행이고 반대로 불행의 밑바닥에 있다면 그 후에는 행복이 찾아온다. 인생이란 부침이 심한 돛담배 같다. 그러기에 가치관 혹은 인생관이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확고한 축, 자신의 철학이 없으면 가라앉고 말 것이다. 실제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한다. 단순히 살아있는 시간만이 행복하고 죽음은 불행하다고 믿는다면 인간의 일생은 틀림없이 불행하게 마감된다.
사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실의 체험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의미를 찾아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죽음은 무시무시한 공포의 실체로 당신의 눈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인물들은 대개 자신의 철학이 확고했다. 물론 그 철학이 가벼운 쾌락으로 흘렸을 때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인생관을 자신의 철학으로 쌓아올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다. 삶이란 어쩌면 고통일지 모른다. 물론 병원은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지만 병원에서 일주일만 지내다 보면 자신의 삶만 유독 팍팍한 것은 아니라는 세상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나도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니 사사로운 일에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죽음과 직면한 이의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누이침이 고개를 든다.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또 확고히 다져두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욱이 건강할 때 확고한 철학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한 마무리도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14번째 후회,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수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우리가 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야 분명하게 드러나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건 살아있는 모든 생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움인지도 모른다. 남은 생이 불과 2, 3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고향을 찾은 할머니도 있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떠난 마지막 여행이었다. 할머니는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 산소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고향에 사는 형제들과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러고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1000km 이상의 장거리 비행을 마친 뒤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2, 3주. 게다가 걸음을 떼는 일조차 버거운 할머니의 기적 같은 여로였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그럴 때면 어린 날의 기억이 더욱 또렷하게 떠오른다. 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릴 적 기억이 얼마나 단단한 뿌리가 되어 사람의 마음에 박혀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곤 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인간의 깊숙한 내면에는 유년의 기억과 어릴 적 살았던 공간, 그 공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오면 까닭없이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것이 바로 향수가 된다.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버린 옛 이야기일 뿐이고 그 시간을 되돌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질을 친다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사랑할 수는 있다. 행복했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또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되살리고 곱씹을 수 있다면 추억은 추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은 과거를 반추한다. 이는 자신의 과거를 타인에게 술회하는 라이프 리뷰로도 나타나는데 이 회상은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평소에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망고의 진리를 잊고 산다. 사는 게 바쁘면 바쁠수록 마음은 온통 밖으로 향하여 죽음을 생각할 겨를 같은 건 없어진다. 더욱이 젊을 때는 죽음을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 인식한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면 달릴수록 시간은 점차 빛의 속도로 흘러가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이를 먹는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하고 늘 현실에서 퍼덕거린다. 15번째 후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사실 생사의 기로에 서면 식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다.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환자에게 뭐라도 먹이려고 한다. 어떤 날은 소리를 지르면서 또 어떤 날은 살살 달래면서 병하고 싸우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하며 먹을 것을 입에 갖다 댄다.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음식을 권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배불리 먹는다고 남은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다. 물론 환자가 평생 즐겨 먹었던 음식을 입에 넣어도 전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진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 입맛을 잃은 환자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정말 좋아하는 먹을거리는 건강할 때 맛있게 맛보는 게 최고라는 사실을. 간혹 평소 즐기지 않던 음식을 찾는 환자를 접할 때면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날 때 먹어라. 먹는 즐거움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16번째 후회,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목격한 어느 부부는 신부의 남은 시간이 불과 한두 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0몇 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신부의 마지막은 무척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통과 의례쯤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만난 시한부 부부들은 라는 절차에 단순히 제도 이상의 성스러운 가치를 두는 듯 했다. 그러나 자식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평생 독신으로 지낸 환자들 가운데 결혼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굳은 신념으로 평생 독신을 고집한 사람이 많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얼떨결에 독신으로 남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죽음을 앞두고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독신이 급증하지 않을까? 사별해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관계를 볼 때마다 결혼이란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고 보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결혼이 순위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부가 혈연 관계를 초월해 하나로 맺어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을 손에 넣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다음 생애에 태어나도 다시 만나 사랑하고 싶은 천생배필과 결혼하는 게 최고일 것이다. 눈을 감는 순간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내 곁을 지킨다면 그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는가. 17번째 후회, 자식이 있었더라면. 평생 독신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결혼 자체보다 자식이 있었더라면 하는 미련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처럼 불임치료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아이를 간절히 원해도 갖지 못하는 부부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수긍하고 살면서 자식에 대한 미련을 애써 지우려 했는지도 모른다. 반면 독신으로 지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눈시울을 적시며 후회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더라면 그게 제일 후회가 되네요. 자유와 고독은 한 몸이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 늘어나는 가족 수만큼 개인이 누릴 자유는 줄어든다. 자녀가 없으면 없는 만큼 편하고 자유로울지는 모른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느끼는 친밀감은 맛보기 어려울 것이다.